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의 경우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할 때죠. 이 시기에 항상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공장식 접종, 자가접종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선거권 연령을 지금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직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찬성 측은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 측은 학교 현장이 정치판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띄워드리면서 2017년 11월 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의료계에서는 노약자들이 되도록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별로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저렴한 병원으로 사람이 몰리게 되겠죠. 병원, 환자 모두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가접종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시거든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독감 예방주사 시즌이 됐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독감 예방주사가 비급여 항목에 들어가 있죠? 네, 일단 비급여로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 가지신 분들, 그리고 만 5세 이하 영유아들은 이제 국가에서 무료 접종을 이제 실시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무료 접종으로 해주는 그 독감 백신의 종류는 3가 백신이에요. 이게 예. 독감 백신이 3가 백신과 4가 백신이 있는데, 그 3가 백신은 무료지만, 4가 백신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돈을 내고 맞는 것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약자들의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정말 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법한데, 왜 비급여 항목에 머물러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독감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1,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65세 이상 어르신들, 영유아,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당뇨병이 있다든지, 심장병이 있다든지, 암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필수 예방 접종 대상자고, 나머지 이제 건강한 한 20, 30대, 40대까지 젊은 성인들은 사실은 이제 이 독감 예방 주사를 꼭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반드시 맞아야 되는 그런 예방 주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급여 항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급여 항목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보통 4가 백신이 예. 그 정도로 이제 책정이 돼 있죠. 네. 그래서 한 3인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보면은 한 20만 원 가까이 들기도 하는데, 네네.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도매로 구입을 해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접종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의료법상 불법 아닌가요? 네, 일단 도매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게 되죠, 이게. 그래서 예. 이제 약사법에도 이제 위반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주사로 놓는 행위, 이게 비의료인이 이제 주사로 놓는 행위 자체는 이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 명백하게 불법이죠. 아니 일반인들도 도매로 구입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원래 의료기관이 허가를 받고 사는 거야?
네, 그렇죠. 이제 원래는 이제 장부도 다 남기게 되고 이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도매상 분들과 이제 친분이 있는 분들은 이제 부탁해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일부 대량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암암리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군요, 일반인들이. 네네. 아니, 그러면 이게,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경로를 통해서 주사를 맞는 경우하고 직접 네네. 자가접종을 하는 경우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네. 책임 소재 가리는 것도 있고 그것도 2차적인 문제지만 일단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독감 백신이 그렇게 비교적 안전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지요. 예. 하지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쇼크 같은, 주사 후에 쇼크 같은 이런 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은 집에서 맞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게 그러면 누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독감 예방접종 비용에는 이제 그런 비용까지 의사가 거기다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의사가 보고서 이제 접종해도 괜찮다는 사인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의사가 이제 그런 책임을 이제 지길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진짜 판매를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인지, 자가접종을 해준, 네. 불법 시술을 해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네, 굉장히 애매합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의료 종사자인 지인에게 접종이라든지 백신 구매를 부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건데, 실제로 주변 의료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가요? 이런 부탁을 일반인들이 많이 한답니까? 네, 의사한테 직접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도매상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부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들 간호사들이라든지 간호조무사들이 이제 백신을 좀 집으로 좀 가져와서 이렇게 맞는다든지 그런 일은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 적발되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입건된 사례도 있던데요. 네, 올 9월이었죠. 올 9월에, 이제 의약품을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유통한 도매상이죠. 예, 네. 예. 도매상이 경찰에 적발돼서 이렇게 처벌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적발이 됐을 때 처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적발이 굉장히 힘들죠. 이게. 그러니까요. 암암리 이러다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적발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태가 어떤지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백신 접종 가격이 아까 한 3, 4만 원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요. 비교적 싼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마다 네. 가격이 좀 달라서. 그래서 네네. 좀 멀어도 이른바 원정 예방접종을 맞으러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런 병원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줄을 몇 시간씩 서서 기다리는 접종을 기다리는 사람도 곤욕이거니와 거기서 일하는 의료인들도 힘들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러면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일단은 한 10,000원 정도 제가 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00원 정도.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원정을 가서 이렇게 굉장히 줄을 2-3시간씩 기다려서 맞았다. 아하. 이런 이제 글도 제가 보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독감 백신은 비급여기 때문에 병원에서 책정을 할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이렇게 그거를 접종을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백 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접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환자를 이렇게 볼 때 예진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죠. 예. 실제로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른바 독감 공구라고 해서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식으로 해서 싸게 단체로 가서 맞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병원인데 예. 사실은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 내과나 소아과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독감 접종을 추가로 하게 되잖아요. 아하. 일반 진료를 하면서. 일반 진료를 하면서 추가로 하게 되면 사실 할 수 있는
개수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환자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독감 접종만 전문으로 이렇게 또 하는 이 시즌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무슨 뭐 협회라든지 뭐 이런 데 산하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왜냐면 이제 싸게 해주는 만큼 박리담회로 많은 수를 이제 접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봐야 될 숫자의 뭐 몇 배를 더 봐야지만 이제 이익이 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힘든 만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리담회식으로 그런 예방 접종 맞을 사람들을 유치하게 되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인가요? 의료계 현실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나요? 일선에서?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를 반대하죠. 예.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루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독감 접종 양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0명 이상은 한 의사 1인당 이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 100명까지는 좀 책임을 지고, 뭐 400명, 500명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책임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숫자 제한을 두고 한 의사가 그 이상은 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400명, 500명씩 하려면 의사가 4명, 5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공장식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복지부가 실체를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무료 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접종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하거든요. 어르신들 뭐 같은 경우 줄 몇백 명씩 서가지고 그걸 맞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료 접종이든 뭐 이런 비싼 비급여 접종이든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그 의사 한 사람이 그 접종할 수 있는 하루의 그 양을 딱 정해놓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안전이 좀 보장이 되고, 이런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선에서 그 진료를 직접 보는 지금 의사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올바르고 안전한 독감 예방을 위해서 뭐 의료계에서도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도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좋고요. 네, 그리고 독감 접종을 하러 가셨을 때 몸의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테 의사를 먼저 이렇게 알려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독감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환자분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은 의사들이 그걸 일일이 다 파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 이게 맞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조금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의사한테 알려서 이렇게 상의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그렇게 몇백 명씩 하루에 접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군요. 자신의 상태를 직접 의사에게 먼저 말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접종을 하고 나서도 이제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이제 그 의사나 의료기관에 정확하게 알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함석이 없는 히로에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저도 몇 번 어쩔 수 없이 음료를 마시다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있었어요. 손에 들고 타면은 버스 움직일 때마다 음료가 막 움직이고 뜨거운 거 같은 경우는 마시다가 갑자기 급정거할 때 이제 다 쏟고 하니까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손님들도 괜히 막 음료 자기한테 쏟을까봐 괜히 뭐 인상 찌푸리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음료를 들고 안 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늘 소수 몇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굳이 그걸 금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캠페인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들고 타지 않는 캠페인을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금지까지 시키는 거는 점점 우리 사회가 삭막해지고 인정이 없는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음식물 갖고 타시는 분도 있고 커피 갖고 타시는 분도 있는데 특히 그 액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부딪히거나 손에서 떨어뜨리면 쏟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민폐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금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맥백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를 앞에다 매게 해요. 이거 테이크아웃도 마찬가지. 언제 버스가 어떻게 정지할지 모르고 삐끗하면 넘어지면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고 본인도 다칠 수 있어요. 우리가 안전사고라고 하잖아요. 쬐끔한 거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오히려 큰 사고가 오니까. 성파에서 여의도 구간까지 운행하는 기사 마완정입니다. 아직 목격은 안 있는데 위험은 하지요. 손님들한테 여러 가지. 기사가 난무하면은 서울시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이게 저 입장에서는 두려워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시민의식이 돼가지고 자발적으로 해줬으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기사 입장에서도 좋지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대중교통을 타면서 지켜야 하는 예절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중교통에 뭐 커피와 같은 음료를 들고 타는 경우 그렇죠. 사람도 많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는 아무래도 흘릴 수도 있고 그게 아주 차갑거나 뜨거운 경우에는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더 크게 줄 수도 있으니까요. 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시민분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나는 괜찮아요. 뭐 나는 문제 없어요.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이런 사고방식을 좀 버리고 나도 잘못하면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만 있어도 상대방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해봅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죠. 방금 그 백팩 큰 뒤로 매는 가방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거 들으신 분들은요 의식적으로 내가 가방을 뒤에 매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짐칸에다가 얹어 놓는다든지 바닥에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매는 그런 습관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소식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산림과의 전완용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산에 가보면 산불 조심 이런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가을철에 산불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네. 가을철에도 건조한 날이 계속되면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경기도에서 9건의 산불이 발생했고요. 예. 전국적으로는 22건으로 7헥타 정도의 산림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의 경우에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봄가뭄이 심각해서 강원도, 강릉, 삼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가을철에도 건조한 날씨가 많을 것 같다고 기상예보가 나와 있어서 산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31개 경기도 내 시군에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산불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기도 산불 방지 대책본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경기도 북부청사 산림과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저희가 산불 신고가 접수가 되면 시군의 이제 산불 담당자하고 119 상황실을 통해서 산불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서 산불의 규모가 크면 산림청 헬기 투입을 요청하고 산불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이제 시군에서 임차 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헬기로 자체 진화하도록 하고 상황을 유지 관리합니다. 그리고 저희 산불 종합 상황실은 대형 모니터 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산림청의 산림재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 산불 진화 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헬기 영상을 촬영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헬기가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로 보면서 산불의 규모과 화세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 그냥 평지에서 불이 났을 때하고 완전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산불은 언제든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이 나면 먼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119로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산불이 작다고 해서 혼자 끌려다가 이제 산불이 커지는 경우가 많고, 또 불이 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침착하게 119로 신고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신고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 현재 위치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예. 주변에 건물이나 어떤 특정 시설물이 있으면 그 시설물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그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는 거에 스마트 산림재 앱이라고 산림청에서 구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앱을 깔아두시면 손쉽게 산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마트 산림재 앱 깔면은 산불 신고에 도움이 되겠군요. 근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예전 같으면은 뭐 삽 들고 뭐 연장 들고 가서 끄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엔 어떻게 끄나요? 그렇죠. 옛날에는 산불이 나면 면사무소 주민들 직접 산에 올라가서 이제 등짐 펌프 삽 가지고 껐는데 요즘에는 이제 산불 헬기가 거의 70% 이상을 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불 헬기 의존도가 높습니다. 예. 경기도에서도 산불 조심 기간에 임차 헬기 20대를 임차해서 즉시 출동해서 초동 진화에 투입하고 있고요. 인력 투입은 안전이 확보되면 잔불 정리, 방화선 구축 등 주로 마무리 작업에는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산불을 완전하게 진압하려면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헬기가 위에서 물을 뿌려도 불이 다 꺼진 것 같지만 낙엽 속에서 그 이탄층이 두꺼워서 다시 재불이 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서 불갈기로 낙엽을 헤집고 그곳에 이제 등짐 펌프로 물을 흠뻑 뿌려줘야 결국엔 산불이 다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산불은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화가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라이터나 화기물질 꼭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산림과의 전완용 주무관이었습니다. 콜비 카레이의 The Little Things 듣고요. 잠시 뒤에 인천시 소식 만나봅니다. The little things you do to me are taking me over.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광역시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난이 심각한 도시다 이런 것이었는데 인천시가 사실상 이 재정난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유일의 지정위기 주의단체라는 오명에서 사실상 탈피하게 됐습니다. 우선 상황을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정부의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정부는 지자체 재정 상황을 크게 정상과 주의, 심각 등의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네, 여기서 주요 기준이 되는 게 해당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라는 개념인데 이 채무 비율이 25%를 넘으면 주의단체로, 40%를 넘으면 심각단체로 구분됩니다. 인천시는 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그동안 25%를 넘어서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 관리되어 왔습니다. 예. 이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나려면 채무 비율이 두 분기 연속 25% 미만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로부터 주의단체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인천시가 지난 2, 4분기 24.1%에 이어 3, 4분기 22.9%의 채무 비율을 기록해 두 분기 연속 채무 비율 25% 미만이라는 정부 기준을 만족시킨 겁니다. 인천시가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건 2년 전인 2015년도인데요. 인천시가 관련 기준을 충족시킨 만큼 인천시에 달렸던 재정위기라는 꼬리표가 조만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재정위기를 탈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네, 우선 인천시 재정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수년간 지속됐던 인천시 재정위기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같은 대규모 사업의 동시 추진이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재정난이 장기화된 건데요. 인천 아시안게임과 2호선 건설이 마무리돼 신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없게 됐고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를 포함한 각종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최근 상황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천시가 추진해온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도 재정난 극복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시는 그동안 세출 구조 조정과 채무 상환, 국비 확대와 누락세업 발굴 등에 힘써왔습니다. 이 결과 지난 3년간 2조 7천억 원 규모의 빚을 갚았고 군 구와 시교육청에 주지 못한 미부담금 6,900억 원도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재정위기 주의단체 해제도 공식 절차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정부의 관련 기준을 충족한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 재정위기단체 지정 해제 심사를 최근 신청했습니다. 네, 정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인천시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인천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 위원회가 열려서 주의단체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도 편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내년도 본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271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3년간의 재정 건전화 성과를 기반으로 시민 행복 증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고 했는데요. 복지와 안전,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시민 편의 확대 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됐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강조하는 인천시 시정 방침에 맞춰서 출산 축하금과 사립 어린이집 무상급식 등에 261억 원이 편성됐고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보훈 유공자 예우 등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일자리와 창업에 263억 원, 로봇과 바이오 등 4차 산업 육성에 93억 원이 편성됐고, 인천 가치 재창조와 문화 인프라 구축, 생활 문화 활성화 등 문화 관련 예산도 1,600억 원 넘게 세워졌습니다. 도로 건설과 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 등의 3,200억 원, 공원 조성과 대기 환경 개선, 하천 정비 등에도 1,4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 인천 지역 10개 군구에 대한 지원금도 올해보다 1,000억 원 이상 늘어나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인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랜디 반 워머의 Just When I Needed You Most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tared out the window and I struggled for something